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대통령실도 지금 매일매일 뭐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소화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유감을 표명을 했네요.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세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단독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가 속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네. 자신이 독대 당시에 뭐 내란 전담 재판부나 특검법, 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런 음, 부분들에서 분명히 지금과 다르지 않은 내용을 말은 했는데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 둘이서 나눈 이야기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 활용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이 면담했던 내용, 회동했던 내용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말을 한 건데 글쎄요, 이제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소통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실과 또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을 보면 한동안 소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그때 독대가 네, 장동혁 대표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모양새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리고 당시에 장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더 주기도 했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장 대표가 이런 모습, 이런 독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네, 실제로 세계일보뿐만이 아니라 뭐 장 대표 국민일보 인터뷰 등 이제 다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음, 대통령과의 독대 사항을 계속 화제에 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 이번 유감 표명이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 참모 입장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네, 좀 이 소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또 이런 게 좀 곤란하다라고 직접 말한 바가 있어요. 30일 기자회견 음, 때였는데요. 네, 그때 여야 지도부 회동 정례화 관련 질문을 받고 일단 외부에 밝히지 말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해서 음, 만났는데 그중에 일부만 떼가지고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은 그 네. 다음에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신 적 있죠. 아, 그럼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겨냥하고 있는 이런 모습 참 이걸 보면서 협치가 또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장동혁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너무 빠르게 좀 협치 분위기가 어그러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장동혁 대표에게 대통령과의 독대가 생각보다는 득점 포인트가 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게다가 이제 3대 특검 수정 합의도 어그러졌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계기 삼아서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을 두고 실제로는 음, 실현할 수도 없는 대통령 탄핵 검토까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자기 방어적 기조가 좀 녹아 있다라고 좀 저는 보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권선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 만약 이게 대선 자금으로 규정되고 수사가 확장되면은 과거 차떼기 사건과 같은 충격으로 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부 나오는 판이거든요. 네, 게다가 뭐 나경원 의원 등 그동안 지연됐던 패스트트랙 수사도 속행되고 있고 음, 내란 관련해서 이제 정당으로 투사되고 있는 특검 수사도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목소리를 계속 높이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뭐 지지층 결집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협치 분위기 이재명 대통령 소통을 계속 하자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그걸 깨버린 그런 행동을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라면 뭐 이제 정보조직법 처리 빠르게 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또 관세 협상 그러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시점에서 나라 밖의 일도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성락 안보실장이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네. 지금 간세 협상 관련해서 상세 영역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음. 또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어요. 네. 뭐 예상됐던 대로의 입장인데요. 다만 이제 간세 협상과 별개로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해서는 나름 진전이 있다는 게 유성남 안보실장의 설명입니다. 특히 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그 저濃도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네.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본보다 못한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네. 거를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어요. 음. 그래요.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또 대통령실 이런 모습을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글쎄요, 이 정부가 하는 일, 또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 또 여당을 향해 강공 모드로 나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데 뭐 내일 뭐 갤럽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의 흐름도 알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박수를 받거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거나 호응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 야당의 그 행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무슨 100%, 음. 의약품의 150에서 200%의 관세는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국난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요새 이제 음. 우리 국력이 약한 것에 대한 갑갑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협상 부분들이 잘 안 풀리는 것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협상 기조를 이미 오래전부터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데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타이밍인데 네. 약간 요런 부분에서 정쟁적 요소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음. 요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쉽다. 그리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들과 만나서 문답을 좀 할 줄 알았더니 서면으로 입장을 내고 그냥 기자들 앞에 두 손 모으면서 차 타는 모습만 보여줘 갔어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행태나 이런 입장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식적 입장을 지금은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어제도 제가 우상호 정무수석의 네. 이야기를 전달드렸지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이 좀 이제 퍼지면서 음. 과도하게 퍼지면서 대통령실에 어떤 불똥이 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네. 한번 정리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약간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거는 좀 무리인 상황인 것 같고요. 음. 다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전개될지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듯이 이제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 목소리, 그 염원 이걸 뭐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 이건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법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이제 입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좀 어제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문영배 전 네.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얘기가 좀 됐었는데 음. 문영배 전 재판관이 오늘 또 이제 워낙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오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입장을 조금 냈는데 일단 문영배 재판관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에 대해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음.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계속 얘기한 바가 있죠. 사법부가 왜 지금 이런 불신을 받고 있는지 원인을 음. 판단해서 자성해서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내놔야 된다. 음. 사실 문현배 전 재판관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키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키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쥐고 있다. 그런데 어제 보인 모습을 보면 전혀 뭐 이제 바꿔내거나
문영배 전 이 소장이 지적했듯이 시정 조치 이런 기미가 좀 안 보여가지고 이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모습을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답답함, 이런 분노 이건 계속 커지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여론의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여야의 어떤 관계가 경색되는 네.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예. 대정부 질문에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아마 큰 쟁점으로 좀 다뤄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대통령실이 체크하고 있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일정, 어제도 청년 관련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만난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네. 이제 가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이 재창업자들을 위한 재도전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적어 보인다. 더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고,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 구매를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 어제도 저희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이 소통 여기에 대해 또 주목을 했었는데 성남 현대시장도 깜짝 찾았네요. 깜짝 방문? 네. 예,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항상 깜짝이었어요. 기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갑니다. 아, 이 참. 성남은 게다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고향과 같은 곳 아닙니까? 네. 청년 창업가들을 만난 곳이 성남 판교였는데 어제 뭐 고향에 온 것 같다,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고향에 온 거죠, 진짜. 네. 현대시장 자체도 그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현대화가 된 곳이라서 네. 애정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과 대화 자체가 좀 서사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뭐 상인들이 뭐 성남시장 시절 자주 봤지만 네. 못 볼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음. 꼬맹이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다. 대통령이 아. 10년 전과 똑같다. 하나도 안 늙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 그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시민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표정이 정말 밝고 좋습니다. 밝은 모습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성남 상대원 시장 연설, 그러니까 이번 말고 지난번 대선에서 했던 그 연설 이것도 그 전통시장 자신이 어린 시절 보냈던 그 시장을 찾아서 연설했던 게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 전통시장 행보 전통시장에서의 이 발언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과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자신이 어떻게 어떤 출발점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소인 것 같아요. 네. 그 상대원 시장 연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화장실 사용 비용을 받으면서 그 어렵게 네. 자라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데서 서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네. 특히 어제 간담회할 때도 정치인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기득권이 되면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네. 이런 장소를 찾음으로써 한 번씩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옥수수를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지금도 뭐 함께 셀카도 찍고 이런 모습도 좀 보고 있는데 그냥 고향 방문한 그런 느낌이 정말 드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국내 경제 금융시장 현안들을 청취하고 네.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인데요. 새 정부 출범 후에 코스피 상승률이 22%를 웃돌면서 역대 정부 중 출범 이후 주식시장 상승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아마도 오늘 한 번 더 네. 이제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을 쓴 세계적 석학 네. 마이클 샌델 교수와 대통령이 만나는데요. 대통령이 지난 2021년 후보 시절에 네.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번에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연설차 방한을 했는데요. 네. 요번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실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습니다. 청년 담당관을 임명하고 네. 그 뒤로 자연스럽게 회의가 넘어가는데요. 토론 주제가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네. 오늘 임명장을 받은 청년 담당관이 제일 먼저 관련해서 발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임명장을 받는 이 청년 담당관들 이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선발됐던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1993년생 이주영 씨, 그리고 네. 1994년생 최지원 씨로 음. 알려져 있는데요. 각각 605대 1, 331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예. 사실 8월 19일 정도부터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네. 부처별 청년 정책 점검 이런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전체가 힘을 모아서 청년 담당관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래요. 93, 94 년생이죠? 학번이 아니고. 그럼요. 네. 요즘에 들으면은 학번인지 태어난 해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또 오늘 어떤 발제를 하게 될지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태 기자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문채원 TV님께서 이경태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이경태 기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도 따끈따끈한 뉴스 브리핑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대통령실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